엄마 김포 아파트 있지? 전세 준 거. 그거 팔 거야. 뭐,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그거 팔고 도심 쪽에 새로 청약받아서 새 아파트 살 거야. 그게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올라. 그러니까 내 말만 믿어봐. 아니, 너는 맨날 네가 다 결정하고 엄마한테 통보만 하니? 이게 다 네 재산이야? 왜 맨날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 엄마, 내가 투자해서 엄마가 뭐 손해본 거 있어? 내 덕에 엄마 돈 많이 벌었으니 좋잖아. 어차피 엄마는 잘 모르니까 내가 투자해 준다잖아요. 왜 그렇게 성을 내실까? 너무도 당당한 딸의 말에 혜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쥐락 펴락하는 딸 때문에 혜순 씨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문제는 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지 마음대로 엄마의 재산을 처분했다가 또 샀다가 하는 딸. 하지만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혜순 씨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이럴 때에도 그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지 혜순 씨는 오늘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빨리 커서 한 사람 몫을 하는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날이 오면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서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 큰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삶을 간섭하거나 부모의 것을 탐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큰 자녀는 대개는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는 게 많지요. 세상 물정에 밝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빌미로 어머니 재산의 통제권을 모두 장악해버린 자식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혜순 씨는 경제권을 비롯해 모든 의사결정권을 40대의 딸들에게 빼앗겨서 크게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혜순 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하고 한 10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재산이 좀 돼서 제가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궁색하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위로 딸 둘, 막내 아들을 두었는데 막내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요. 큰 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내내 저와 같이 살고 있고요. 둘째 딸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몇 년 전에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40대에 관연한 두 딸하고 제가 같이 살게 된 거지요. 우리 딸들이 결혼은 잘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똑똑한 편입니다. 제가 시집 와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려고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다 대학 나오고 직장도 잘 잡아서 그걸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딸들이 저 나이를 먹도록 저하고 같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같이 사는 것도 숨이 막히고 답답한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요. 이 딸들이 저를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우습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말끝마다 엄마는 모르잖아. 엄마는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를 간신히 나왔지요. 저희 부모님은 여자는 집안일이나 배워서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 생각이셔서 오빠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주셨지만 저는 국민학교가 끝이었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한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빠들은 그 시절에 대학 나오고 또 괜찮은 고등학교 나와서 나름대로 대접받으면서 잘 살거든요. 저는 그냥 시집 와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제 삶이 후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빠들처럼 대학을 나왔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건 제 평생의 안타까움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제 상처를 들쑤시고 아프게 만드는 건 바로 제 자식들이더군요. 말끝마다 엄마는 모르잖아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는데 정말 어쩔 때는 똥물이 올라올 정도로 역겹고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정을 제 딸들은 몰라요. 제가 화를 내면요. 엄마는 지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데도 왜 화를 내냐고 도리어 성질을 내더라니까요. 혜순 씨는 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상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건요. 딸들보다도 제 자신이에요. 제가 딸보다 못하다는 사실이요. 딸들이 제 재산을 가져다가 한 것들이 다 결과가 좋았어요. 얘네들이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오더라고요. 저는 평생 집안일만 했지. 그런 일에 관심을 더 보지도 또 해보지도 않아서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남편은 평소 저한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일체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집안일이나 잘하는 것이 제 임무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제 재산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말고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 딸들이 이렇게 제 재산을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도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딸들은 저를 엄청나게 불신해요. 엄마는 무식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네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 재산을 다 뺏기는 것만 같아서 분통이 터지다가도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어쩌나 이렇게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게 되곤 합니다. 사실 딸들이 엄마를 처음부터 무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엄마의 재산을 장악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돈 거래나 은행 같은 데에 가면 울렁증 같은 게 생겨요. 당황하고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다 보니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저도 모르게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전세 계약 때문에 돈을 이체를 하려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제가 엉뚱한 곳에 이체를 한 거예요. 돈을 분명히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깜짝 놀라서 은행에 다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다행히 제가 잘못 보낸 계좌 주인이 저한테 다시 돈을 보내줬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고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숫자를 잘못 썼나 봐요. 그때 제가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은행 직원이 받으시는 분 맞냐고 분명히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름이 또 가물가물해서 대충 맞다고 했나 봐요. 제가 그렇게 일 처리가 똑똑치가 못해서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너무 놀랐던 마음을 딸들한테 털어놓으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미쳤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둘이 야단야단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 또 거기다 대고 어찌나 한 소리들을 하는지 제가 딸들한테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아주 정내미가 다 떨어질 만큼 훈계를 듣고서야 딸들이 그만하는데 정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정신이 예전처럼 맑지가 않으니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식들이면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무슨 애 잡듯이 둘이 길길이 야단을 하는데 제가 무슨 천하의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들 돈을 해먹은 것도 아닌데 마치 지들 돈을 뜯긴 것 마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도 저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좌절스러운데 자식들까지 저를 이해 못 해주고 구박을 해대니까 정말 그땐 딱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감 도장하고 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를 못 믿겠다면서요. 그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때다 싶어서 재산을 다 지들이 관리해 준다고 나오는 딸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싫다고 거절을 했지요. 저도 기분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자식이 돼서 엄마를 걱정하기보다는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하고 재산을 지들에게 넘기라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솔직히 말아먹어도 내가 내 재산을 말아먹는데 지들이 왜 야단입니까? 혜순 씨는 자식들에게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혜순 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딱 웃기지 말라고 딸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온 거예요. 가깝게 지내던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걸 누르니까 뭘 입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뭘 다 입력을 했더니 글쎄 그게 알고 보니까 사기 문자였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제가 아는 분 이름으로 부고장을 보내는 사기가 다 있단 말입니까? 그걸 누가 사기라고 의심을 하겠냐고요.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 연락처를 가지고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보안이나 그런 걸 전혀 몰라서 거기 제가 입력한 정보 때문에 그때 제 계좌에서 돈이 500만 원이나 털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부랴부랴 은행에 가서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도 이미 돈은 빠져나간 뒤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비밀번호 바꾸고 핸드폰에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같은 것들을 다 삭제했어요. 그 일을 딸들이 알고서 또 한바탕 야단이 난 거지요. 엄마 이러다 전 재산 말아먹게 생겼다면서 기어이 저한테서 온갖 통장, 인감,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딸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는 저도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멍청해서 딸들한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 부러지고 저처럼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딸들이 똑똑하니까 잘 지켜주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딸이 준 현금 카드만 들고 다녔어요. 알아서 하라고 주고 적어도 딸들이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 그렇게 믿었지요. 실제로 두 딸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머니의 재산을 잘 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 정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두 딸들은 서로 만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자신들 수중에는 없던 큰 규모의 재산을 굴리게 되자 점차 욕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나 오피스텔 월세로 하나 계약했어요. 나도 나가서 좀 살아보려고요. 내가 돈 많이 불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큰딸이 갑자기 지 앞으로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제 집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독립을 하겠다고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저한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실 고맙기도 했으니까요. 알아서 돈을 잘 굴려주니까요.
가끔 주식이라면서 계좌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엄마, 돈 많이 벌었지? 이러면서요. 세상에 돈이 저절로 이렇게나 늘었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가르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참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돈을 제법 잘 벌어다 줘서 그때는 제가 큰 딸이 오피스텔 월세로 나가 산다길래 그러라고 했지요. 엄마랑 평생 살았으니 이제 지도 독립이 하고 싶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재산 잘 굴려줬으니 너도 그럴 자격은 된다고 제가 마음 편히 그러라고 해줬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나 차 한 대 뽑았어. 내가 부동산 때문에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는데 차가 낡아서 불편해서요. 엄마,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나 해볼까 해요. 수익성 괜찮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딸들은 이것저것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순 씨는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딸들을 믿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으니 딸들이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딸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또 가끔 돈이 얼마 나갔는지 또 들어왔는지 이런 건 알려주곤 했으니까요.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고 오히려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저는 불안하면서도 좋았지요. 딸들이 그 노력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다는 걸 하겠다는 걸 굳이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얘네들이 저한테 미리 뭘 알려주는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가끔 제가 궁금해서 그때 그건 어떻게 됐냐, 돈은 문제 없냐 물어보면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걱정 말라니까요. 별일 없다는데 왜 자꾸 똑같은 걸 매번 물어보세요? 어차피 설명을 해줘도 엄마는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돈 없어지지 않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셔. 어느 순간 딸들은 자신들이 재산의 임자인양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순 씨는 그런 딸들에게 반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 혜순 씨가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돼. 뭐, 아니, 갑자기 이사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집이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집이에요. 이 집 팔고 내가 봐둔 신도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몇 억은 벌 거야. 딸의 말에 혜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혜순 씨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평생지기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혔지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저는 늘 이 집에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평생 친구들이 다 이곳에 있는데 제가 이 나이에 신도시에 가서 뭐하고 살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 화가 났어요. 혜순 씨는 절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 집은 너희 아빠가 처음으로 월급 모아 산 집이고 엄마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엄마 친구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신도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정을 붙이고 살라는 말이니? 너희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니? 엄마가 뭐가 불편할지, 엄마 생활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건 생각을 하나도 안 해. 엄마, 그 돈 필요 없어. 엄마 돈 충분히 있으니까 절대 이사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재산을 좌지우지하던 딸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딸들은 하지만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뭘 몰라도 정말 몰라서 그런다니까? 아니, 친구가 뭐가 그리 중요해.
몇 년만 거기 가서 살면 순식간에 몇 억을 버는데 이 깡시골 같은 후진 동네에서 산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친구가 엄마 먹여 살려줘? 정말 우리 엄마 물정 몰라서 큰일이라니까. 혜순 씨가 물정을 모른다는 걸 딸들은 또 비아냥대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혜순 씨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뭐? 너희들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엄마 못 배우고 물정을 모른다고 너희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혜순 씨는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를 얕잡아 보는 딸들은 엄마의 역정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딸들의 입에서는 혜순 씨가 상상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정 그러실 거면요. 차라리 재산을 저희 앞으로 미리 증여해 주세요. 혜순 씨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예 유언장을 미리 쓰시던가요. 엄마가 하도 물정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 엄마 또 사고치고 재산 다 날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이사를 안 가셔도 괜찮은데 남은 재산 말아먹을까봐 난 그게 걱정이라니까. 엄마 은행 가서 또 실수하거나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차라리 미리 증여를 해. 그게 엄마 나중에 돌아가셔도 세금을 덜 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하는데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어째서 내 딸들은 이렇게 맞는 소리를 정냄이 떨어지게 잘도 하는 것인지. 혜순 씨는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는 딸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못난 엄마라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는구나. 열심히 자식 키우고 가르쳤더니 이렇게 엄마를 무시하고 깎아내릴 수가 있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걸까? 혜순 씨는 증연이 뭐니 하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 앞에서 사후 재산 분배를 논하는 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어서 더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화가 나고 화를 내야 하는데 딸의 말이 조목조목 따질 구석이 없어 할 말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지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나에게 내야 하는 건지 딸에게 내야 하는 건지 그 순간 모르겠더라고요. 혜순 씨는 그 자리에서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지요. 혜순 씨는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난 벌써 다 증여해줬어. 자기 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 재산을 미리 증여해주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재산 다툼할 일도 없고 세금도 많이 아낀다니까. 딸 말을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딸이 하자는 대로 해줘. 어차피 자기는 재산 관리 혼자 하기 힘들잖아.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이 먼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해?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그동안 엄마 재산 지들 멋대로 썼으면 됐지. 무슨 재산을 더 바래. 절대 주지 마. 그리고 그냥 다 내쫓아.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 같으면 다 팔고 은행에 넣겠어. 금리 좋은 연금이나 펀드 같은 데다 넣고 이자나 받으면서 살면 딱히 관리할 것도 없고 마음도 편하잖아. 부동산은 거래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골치 아픈 일들도 생기고 할 거 아니야? 재산 관리 쉽지 않아. 그렇다고 딸들 손에 다 넘겨주기도 탐탁지 않고 하니까 그냥 은행에 넣고 맘 편히 쓰는 게 좋아. 모두 다른 의견을 내놓은 친구들 말에 혜순 씨는 골치가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혜순 씨만큼 재정 관리에 무지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았지요. 그 사실에 혜순 씨는 더욱 좌절스러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난 대체 뭘 한 걸까?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한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혜순 씨는 집으로 돌아와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 남편은 밖에서
자신은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쌓은 소중한 재산이었지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걸 함부로 하게 놔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혜순 씨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이 재산은 다 내 거야. 잃어도 내가 잃는 거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는 배우고 죽어야지. 혜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서 전세를 놓은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금매로 팔아주세요.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려 늘 딸의 도움을 받곤 했던 혜순 씨는 부동산을 팔고 은행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로 재산을 관리해 보려고 마음 먹었지요. 엄마, 미쳤어. 그 집을 왜 팔아? 그 아파트 계속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팔면 바보라고. 딸들은 난리를 쳤어요. 또 엄마 보고 바보라고 했지요. 혜순 씨는 그런 딸들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바보다. 엄마 바보니까 바보처럼 살게 놔두렴. 엄마는 바보니까 바보다운 결정을 할 거고 돈을 다 까먹는다 해도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엄마 재산에서 손 떼. 엄마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산 문제는 엄마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려주마. 혜순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무슨 재산 관리를 하겠다고 그래. 엄마 사기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벌써 아파트 파는 것부터가 엄청 손해보는 짓이잖아. 엄마 앞으로 남은 재산 다 까먹고 싶어요? 그럼 노후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아니, 우리는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정말 큰일 난다니까. 딸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이미 손을 대 본 적이 있는 딸들은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 것만 같아 너무 불안하기도 했지요. 내 걱정은 말거라. 엄마 연금도 나오고 다 말아먹어도 너희한테 손 안 벌릴 정도 돈은 있다. 엄마 보고 너희들이 그랬잖아. 바보라고. 하도 바보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도 좀 스스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죽기 전에 엄마도 바보 딱지는 한번 떼보자. 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뭔가 있어야 엄마도 죽기 전에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래. 혜순 씨는 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딸들은 그런 엄마에게 더 이상 야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재산 관리를 너무 잘해주어서 고맙다. 엄마가 안 챙겨줘도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몫을 다 챙겼잖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해볼게. 그리고 이제 너희들 다 나가 살 거라. 너희들이 옆에 있으니까 엄마는 평생 바보로밖에 살 수가 없구나. 이 나이 먹고 매일같이 너희들한테 무시당하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엄마가 너희들 눈에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바보 아니야. 그저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 기회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한다. 혜순 씨는 두 딸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혼자의 삶. 과연 자신이 그걸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딸들에게 의지하며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혜순 씨는 두 딸을 집에서 내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물정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조심스럽게 매사에 주의를 기울였지요.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몇 천만 원을 날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혜순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잃어도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때보다는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혜순 씨는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미리 해줄지 말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딸들에게 무시당한 일이 마음에 아직도 사무친 혜순 씨. 그 마음이 다 풀어지고 나면 혜순 씨는 흔쾌히 자식들에게 상속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까요? 오늘도 혜순 씨는 모르던 세상을 배우느라 하루는 울고 또 하루는 웃으며 다사다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오히려 딸들이 되었지요. 엄마가 언제 재산을 다 날려먹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 생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에게 별일이 없냐고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박혜순 씨 사연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는 자신의 부모가 무조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엄마 아빠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돼서 보니 자신의 부모가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무지하고 못나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조차 부모는 부모인 것 자체로 존경받아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지나치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세상이었고 사랑이었던 부모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부모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무시당할 이유는 없는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로서 평생 헌신해온 지난 세월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로 남기 위해서 어쩌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감사함을 아는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감사함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걸 일깨워줘야겠지요. 하지만 그 비용은 자녀가 어릴 때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혜순 씨도 평생을 남편과 자녀에 의지하며 살았다가 뒤늦게 배움의 비용을 비싼 값을 치르며 내고 있는 셈이지요. 박혜순 씨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